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놀라운 기술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그저 차에 앉아 오락을 즐기거나 느긋하게 휴식을 하면 그만이죠. 차가 인간의 두뇌와 손발을 대신해서 움직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s very exciting is new technologies are coming together, which mean that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ere are new companies,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that are creating ways to fly. 미래로 향하는 길을 질주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인간의 눈과 두뇌를 대신하는 장치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스스로 알아서 비켜가죠. They can make sophisticated decisions in a way that's almost as good and in some cases better than a human-based driver. 미래로 향하는 길을 질주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우리는 지금 대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매우 반가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전시회죠. 무려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를 즐긴 가운데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많은 전시 부스 중 단연 인기를 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컨셉카입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차가 모두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는데요. 한 대기업이 선보인 이 컨셉카는 첨단 AI 센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내부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고 평행 주행과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죠. 사람은 그저 느긋하게 차 안에 앉아 다양한 오락을 즐기며 갈 수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주변 상황을 바로 인식해서 차 안 화면에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주변 상점의 이벤트나 지역 정보를 알 수도 있죠. 자율주행은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운전자의 주행 보조 수준인 1, 2단계를 거쳐 3단계부터 조건부 자동화가 시작되고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고도 자동화, 그리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동의 편의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망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몇십 조에 상응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율주행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경제적인 가치가 되겠죠. 인간 운전자는 부주의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학습된 대로 움직이는 AI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첨단 IT 도시 샌프란시스코. 이곳에서도 현재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자동차의 안전 문제는 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Number one thing is the why is reducing collisions, reducing lost life. They can see and know the environment around them. They can make sophisticated decisions in a way that's almost as good and in some cases better than a human-based driver. 미국은 현재 세계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그 혁신의 주인공들입니다. 거리가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시각. 대중교통도 이제 운행을 마칠 시간이 되면 비로소 거리에 나서는 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를 앱을 통해 호출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택시인데요. 그런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Thank you. No driver. No driver. No driver. This is Cruise. It's pretty much like an Uber service, but there's no Uber driver in there. It's just self-driving. 이 택시는 미국의 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운영하는 레벨 4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2022년 말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했죠. At the beginning, it was kind of like surprising and kind of like mysterious, but like once you get used to it, it becomes normal. And now we all love it. Like in USF, everyone gets it. If, like at night, if we go party or whatever, everyone takes an Uber, Cruise instead of an Uber. 승객들은 차가 달리는 동안 간단한 게임이나 음악 같은 오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만 운행하던 이 택시는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회사 측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안심할 수 있죠. 그런데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 시속 48km로 가는 것은 승객 입장에선 좀 답답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기본 요금 $5, 우리 돈으로 약 6,500원 정도여서일까요? 젊은 층 사이에서 이 택시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It's really useful. The bad thing is that it's only during the night. I was kind of scared at the beginning, but once I did it a few times, you started trusting more the company. 한 가지 단점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낮에 다른 차들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한 번도 나쁜 경험이 없었다는 손님. Pretty good. It's super safe. We in here in our university we love it. We find it safe. We find it fast. It just goes slow and makes like every single stop sign, and that's safe.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국 독일은 자율주행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도 가장 많은데요. 그중 유명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현재 레벨 4를 넘어 레벨 5 자율주행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 gibt verschiedene Studien, wie wir uns die autonome Zukunft vorstellen. Einige beschreiben die nähere Zukunft, auch die, an der wir übrigens gerade arbeiten, für die Serienreife. Und andere, wie Gen-Travel, beschreiben die ferne Zukunft. Und mit ferner Zukunft meinen wir Autos, die nach Level 5 eingestuft sind, die also ohne ein festgelegtes Zielgebiet auskommen. 2022년 가을에 선보인 레벨 5 컨셉카는 투명 유리 캐빈에 승하차가 편리한 날개식 도어를 장착했습니다. 실내 탑승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것도 특징이죠. 가운데 테이블을 펼쳐놓고 이동하는 동안 회의를 하거나 증강현실 콘텐츠를 넣어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Nein, Gen-Travel ist eine Studie des Volkswagen-Konzerns, wie man die ferne Zukunft betrachtet. Also eine Zukunft, in der man nicht mehr davon abhängig ist, die Umgebung zu kartografieren.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개발은 어느 길목쯤에서 달리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개발 분야에서 한 걸음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강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따라잡았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저희 하드웨어인데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많은 그런 센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센서 기술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론 많은 부분들이 국산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와 있는 상황이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또 있습니다. 세계 5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만큼 자동차 제조 산업이 발달돼 있죠. 통신 기술 또한 발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또 손꼽힐 정도로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을 해서 차량 간 통신뿐만 아니라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주행 시험 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 16개의 시범 운행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 발전시키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분야에까지 대기업도 아닌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는 곳은 모두 스타트업이죠. 대기업들과는 달리 이 스타트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 지향형 연구 또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중에서 일부를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곳이 스타트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이 분야 기술 최고 선도 국가인 미국에 비해 약 88.4% 수준입니다. 그와 같은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에서 13위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오송역 앞,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차는 바로 레벨 3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타고 있을 뿐 실제로 차는 AI가 운전하고 있죠.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은 항시 도로 상황을 관찰하고 유의하고 계시고요. 옆에 서비스 매니저로 앉아 있는 저는 항상 승객들의 불편사항이나 서비스 대응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청주 오송역과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을 오가는 BRT 버스로 최고 시속 80km로 오갑니다. 일반 버스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이제 누르면 멈추고 똑같이 카드 태깅하고 타서 사실 따로 말을 안 하면 자율버스인지 잘 모를 정도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은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있고 이제 핸들만 안 잡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불안하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은 자율주행 버스 충전소입니다. 1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왕복 8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죠. 전방에 보시면은 라이다 좌우측에 한 대씩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 사이드 카메라 2대씩 좌우측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2G에서 개발된 전방 카메라를 사용해서 신호나 차선, 다른 차량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혼자 알아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차가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원격 주행 관제센터와 연동돼 있죠. 또한 엑셀, 브레이크, 핸들 등을 제어하는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외에도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기술이 장착돼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릴 때 사람을 대신해 주변 환경과 사물 등을 인식하는 센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인지합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정밀하게 주변을 인지할 수 있어 작은 물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리 정확도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cm일 정도로 매우 정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만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완벽한 인지 기능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인지 성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이런 센서 기술은 그런 사람의 능력보다는 더 떨어지는 상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지 기술 확보가 가장 어려운 상태일 것 같고요. 사람의 인지 기능만큼 완벽한 100%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5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은 꿈에 불과합니다. 넘어야 할 기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때문에 몇몇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중에는 레벨 5 자율주행차 출시를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레벨 5 컨셉 카드는 아직은 모델 상태에 머물러 있죠. 이처럼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는 이미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16개 지역에 자율주행 운행 시범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대구도 그중 한 지역인데 이곳에 둥지를 튼 한 스타트업에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시범적으로 택시 유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는 ODD라고 하는 운행 설계 영역 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하고 또 정차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센서들의 특징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퓨전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앱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운전석에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는 않죠. 저희 차량이 이제 카메라로 차선 정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실선이라든가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도로교통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피해가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기존의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했기 때문에 일반 차와 승차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돼서 크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한 3년, 5년, 10년 뒤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제 지역의 작은 이제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어려워질 때 이제 로보택시 기업이 그 부분들을 이제 또 인수받아서 운영해 줌으로써 좀 더 이제 대규모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레비뉴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어떨까요? 이곳은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인 상해 오토쇼.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전 세계의 네로라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미국을 맹추격 중입니다. 看中了哪个？我还在看，比较倾向于内饰的布置吧，然后看一下用材，另外一个储物空间，就这些。 현재 각 나라들은 자율주행 시장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자율차 시장은 물론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40년까지 연평균 약 38%에서 40% 정도 성장을 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해야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 결과 2020년에 중국은 이미 레벨 4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매일 테스트하면서 정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所有的软件和核心硬件呢都是自主研发，那像其中就包括了一些智能辅助驾驶、智能座舱以及核心车辆系统。那像我们的智能辅助驾驶 NGP 呢，也是在不断的一个升级。像我们在21年的时候是在全国的一些封闭的高速公路跟快速干线上有开放。 그중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도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차는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까지 정밀하게 해냅니다. 주차에 서툰 사람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네요. 이 차의 AI 시스템은 주변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예측해줍니다. 그래서 만일 옆차나 운전자가 차선을 밟는다면 AI가 알아서 피하거나 돌아갑니다. AI 조종 시스템은 대부분의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这个功能它也是和就是这个极端天气，会纳入重点的考虑。就是极端天气像大雨、大雾、大雪，我们也会来去进行一个感应。就是如果发现就是比方说我这个雨雾天气特别的严重，然后我的功能也会进行一个限制。比如说你是还没有出发，就是已经是这种极端的大雨了。 이처럼 인간 못지않게 똑똑한 AI가 인간을 대신해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在驾驶的时候更没有那么那种孤独感啊，特别是现在逐渐的更多的情况下是一个人在驾驶的情况下，那么当然了，无人驾驶的时候，你当然可以真的到那个时代，这个汽车和汽车之间通过 很好的通讯网络有巨大的算力，然后它也有很好的场景这个数据的话，它完全可以实现自动驾驶的时候，那时候我们真的就会在汽车里面就是休息。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 국가인 미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낭만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기술 도시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라이다 제조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How are you? Welcome. Nice to meet you. Thanks for having us here Thank you for coming so far, all the way from Korea. 이 업체는 2012년에 설립돼 불과 10년 만에 세계 자율주행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라이다 제조업계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As you can see on the top of this vehicle, we have our Iris LiDAR. It has a range of 250 meters to a 10% normal Lambertian target. Has a horizontal field of view of 120 degrees and a vertical field of view of 26 degrees. So what we'll do is we will take a ride with Carl, our driver, and we will just take a quick little jaunt out on the highway and come back. 그럼 두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차선 유지 능력과 좌우 및 앞뒤 움직임을 체크하는 날입니다. Okay, so what we'll do is we'll drive a little bit, and then before we get on the highway, we'll switch over to the highway assist system. But for now, we're just taking. 라이다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레이저 파장입니다. 레이저 파장은 눈으로 치면 가시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는 1550 나노미터 파장을 활용합니다. 이 정도의 파장은 인식 범위가 훨씬 넓다는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가 올 때는 라이다의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1550 나노미터 파장이기 때문에 비나 눈 같은 악천후에서도 작동합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며 10배 더 먼 거리의 물체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For highway assist, what we'll be looking for is how well is our lane keeping, how's our lateral movement, how's our longitudinal movement, and drivers like Carl will go out and experience this. 이 차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는 270m 앞의 사물까지
감지합니다. So remember, we're here. 100 meters is red, so we have 200 meters. Things will get occluded for a moment while that truck goes by. 한편 이 업체는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 정밀 3D 지도를 직접 만들기 위해 3D 매핑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지도들은 거대한 카메라를 지붕에 단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지도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 회사의 라이다는 인식 범위가 넓고 차량 수도 많아서 실시간 수준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라이다의 기능이 뛰어나야겠죠. What you will often see is that the camera and radar-based systems, although they will detect an object in front of us, like this person, they don't stop. And the reason we're able to stop is because we're able to detect, understand, and predict, and act on that prediction with higher confidence. 사실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와 레이더의 2차원 시스템은 사물을 보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사물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이동 속도는 알기 어렵죠. 반면에 라이다 시스템은 3차원이라 사물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We're focused on forward-facing LiDARs, specifically because we're focused on unlocking autonomy and ADAS features within the highway operational domain. So with that, we're focusing on LiDARs looking down the road ahead at 250 meters and beyond to detect objects, small objects in the road, and basically enable high-speed ADAS and autonomy functions.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AI 딥러닝 기술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아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스마트한 자동차가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죠. 만일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When everything went wrong that could go wrong. 실제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런 책임을 제조사나 개발자한테 다 책임을 지운다 그러면은 사실 이 세상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감히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부 사회가 분담하자라는 어떤 그런 식의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회가 분담한다는 그에 대한 하나의 구현 방법이 바로 보험입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법이나 제도들이 이제 조금 더 정비가 돼서 이제 이 개발자들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뭐 사회적인 법이 있다 이러면은 아무도 개발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이 어떤 뭐 보험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커버되는 부분도 있더라도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자들이나 어떤 제조업 회사들의 책임을 일부 경감시켜 줄 수 있어야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런 미래 기술들이 더 안전하게 또 추가로 발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이 접목됩니다. 게다가 주변 통신 인프라와 연결돼 있어서 해킹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걸 연결해 준다. 그래서 V2X라고 이제 약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V2X 기술은 자동차와 자동차도 서로 연결해서 서로 알려주고, 이 자동차가 우리 교통 신호기와도 통신해서 서로 알려주고, 또 자동차가 갈 때 보행자 혹은 교통 약자 혹은 휠체어 사용자들과도 서로 통신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자율주행하고 방금 말씀드린 똑똑해지고 지능화되고 서로 협력하는 자율주행이라는 느낌, 표현을 위해서 이걸 좀 분리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후자를 협력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차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통신 연결이 돼야 합니다. 내 차가 내 옆의 차와 그리고 보행자의 스마트폰과도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외부에서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일 보안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면 외부의 공격자는 그 취약점을 이용해 자동차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침투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게 된다면 공격자는 원격으로도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공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모형 자동차의 공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데모 장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상황을 시각화시킨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습은 정상 상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 발생되는 악의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생기는 상황들을 시각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장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에 악의적인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발생되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들을 시각화시킴으로써 이 자율주행 차량의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면 이후에 들어오는 악의적인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한 채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차를 이용해 공격 상황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현재 그 차량 안에는 캔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현재 테슬라 안에 있는 캔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동작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해가지고 동작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에 그걸 저희가 응용해서 공격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공격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공격을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로 와이퍼를 움직이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공격 데이터를 통해서 와이퍼나 빵빵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고등 같은 거를 다 띄우거나 글로우 박스 등 차량 다양한 상태들을 공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주입한 거를 토대로 아까 전에 주행을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 로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응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와이퍼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빵빵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고등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띄워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운전 중에 글로우 박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온다던가 아니면 와이퍼가 동작을 하던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고 크게는 이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행 중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앞으로 가다가 사용자가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정지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자동차나 혹은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혹은 교통 인프라가 해킹을 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제, 이제 안전의 문제가 더 뛰어나서 이제 안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라이다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기존의 라이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정형 라이다를 개발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정형 라이다란 기존의 회전형 라이다의 내구성 문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차량에 라이다 2대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라이다에서 데이터를 레코딩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고정형 라이다는 작고 가벼워서 차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퍼나 램프 이런 데 빌트인 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적으로 우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갈 정도로 싸고 작게 만들 수 있다. 이곳의 라이다는 간결한 구조로 돼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가격도 낮췄다고 합니다. 라이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3D 정밀 지도 작업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GPS를 통해 제공받은 지도와는 달리 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정밀 지도가 있어야지만 이제 기존 지도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떤 도로의 어떤 정확한 그런 위치 정보, 뭐 연석이나 뭐 단차 같은 어떤 이렇게 높이 정보 이런 것들이 정밀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지도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 기준으로 한 25cm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고 실제 원 데이터를 보시면 뭐 차선이나 뭐 어떤 시설물, 뭐 맨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위치들이 다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밀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공간 스캔 작업이 필요한데요. 3D 스캔 작업은 이 회사가 자체 개발 제작한 MMS, 즉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이 장치를 통해 정밀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 자체 개발된 엑셀 레플리카라는 MMS 장비를 가지고요. 매일의 도시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 매일의 도시를 기록을 하면 공간 정보 데이터를 저희가 라이다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나 뭐 크게는 공간 정보 우리가 메타버스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측위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전역의 정밀 지도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자율주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맵을 구축해주면 그 맵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알고리즘으로 디지털 트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상 세계로 쌍둥이처럼 구현한 것을 말하죠. 보시다시피 MS 차량으로 취득한 데이터로 이와 같이 정밀한 둥근 맵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빨간색 점들은 이제 실제 차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정밀 3cm 이내로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차선 단위의 실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중요한데 3c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어서 실제 자율주행 차량이 추계함에 있어서 정확히 자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3D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UAM과 같은 뉴 모빌리티에도 적합하죠. 거의 대부분의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 뭐 자율 로봇들은 이런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깐다는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로에 나서기 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개발의 막바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 있는 맵이 가상 환경으로 그대로 옮겨왔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데이터, 즉 GPS에서 나오는 위경도 값도 정확히 일치하는지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좀 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데모룸에 들어가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시뮬레이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맞닥뜨릴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다랑 카메라 센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쓰이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뮬레이터에서는 각 센서별로 라이다만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카메라만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융합해주는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회전을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우회전하라 라고 명령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알고리즘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저희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복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기술로 고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어가는 시대. 완벽하게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Genau, das ist ja schon vorher passiert, bevor wir überhaupt die Fahrzeuge auf die Straße lassen. Ne? Aber jetzt geht es ja darum, funktioniert das, was in der Theorie erdacht worden ist und berechnet worden ist, funktioniert das auch im Alltag genauso gut? Beispielsweise, wenn Sie Glatteis haben, ne? Dann ändert sich ja die Haftgrenze der Reifen. Das heißt, der Bremsweg wird länger. Und wie geht unser Fahrzeug damit um? Wird die Geschwindigkeit entsprechend angepasst, ne? Weil das entsprechend einfaktoriert worden ist. Ne? Also wir wissen sehr viel aus dem Fahren heraus. Ne? Wir wissen, wie sind die Reibwerte der Straße, ne? Weil das Fahrzeug das ja selber ermittelt. Aber wir müssen es auch umsetzen dann in die reale Fahrsituation und deshalb sind diese vielen Tests notwendig. Ne? 물론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해도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자율주행 전문가는 말합니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보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정말 그럴까요?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결국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은 그렇게 진보해 왔죠. 하지만 기술만 발전한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각국 정부들은 저마다 자율주행 기술이 앞당길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업계에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제품에 대한 판매 방안이라든지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한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4년에 이런 시제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7년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갖고 2025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중교통부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규제 혁파 로드맵 2.0,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더 빨리 이러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편안히 여행을 다니고 장을 보러 다니는 세상. 막연한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던 완전 자율주행차가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new automated vehicles really become a game changer. And so we're going to see that particularly in the 5-year horizon, replacement of a lot of bus lines. And what I think you'll see is the smart public transport operators will be going to these companies and saying, can you take over, X, Y, and Z line and work with us to provide automated services that'll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for the people that ride in our system. I think that's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in general. And it's a really exciting time because this is really crazy cool technology.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판단 착오를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기술의 시대. 인간을 불필요한 노동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시대. 자율주행차는 지금 그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